당신은 글로벌 레스토랑 CEO입니다. 상위 인류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의 미식 경험을 만들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황금으로 주방을 짓고 전 세계의 희귀한 식재료를 모두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 건너편 허름한 창고에서 단돈 7천 원짜리 도시락이 출시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7천 원짜리 도시락의 맛이 당신의 수천억 원짜리 요리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쌓아 올린 인공지능의 성벽이 고작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80억 원을 쓴 중국의 한 스타트업, 딥시크에 의해 허무하게 뚫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돈으로 지능을 독점하던 시대의 종말이자 IT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1월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AI 연구자들의 모니터 위로 믿을 수 없는 보고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발신지는 그 중국의 미스터리한 스타트업 앱 딥시크였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기술 백서의 내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최신 모델 VC와 추론형 모델 알환, 성능 그래프는 오픈 AI의 GPT-15나 오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충격일지 모릅니다. 기술이란 언제나 쫓고 쫓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턱을 빠지게 만든 건 성능 그래프 옆에 적힌 아주 작은 숫자,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픈 AI가 GPT-4 수준의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기 위해 태운 돈은 어림잡아 1억 달러, 한화로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중견기업의 1년 매출을 통째로 뗄감으로 써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문율은 명확했습니다. 스케일이 곧 지능이다. Scale is all you need. 더 많은 그래픽 카드, 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도시 하나를 밝힐 만큼의 전력을 쏟아부어야만 더 똑똑한 AI가 탄생한다는 믿음. 이것은 자본이 없는 후발주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는 이 불문율을 비웃듯 단 557만 달러, 약 70억 원으로 학습을 끝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페라리가 F1 레이싱카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수천억 원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을 때 동네 정비소에서 폐차 부품을 조립해 만든 자동차가 F1 트랙에서 페라리와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셈입니다. 비용은 20분의 1라.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기술을 통제하던 방식, 즉 자본의 해자 모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주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수백조 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하자 영원할 것 같았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인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타격했는지 말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기괴하고 한편으론 섬뜩한 이유는 딥시크가 처해 있던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믿었습니다. 중국의 손에서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가속기인 H100을 빼앗고 반도체 공급망을 끊어버리면 그들의 인공지능 굴기는 그 즉시 질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듯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기이한 혁신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딥시크의 성공은 이 제재의 역설이 빚어낸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손에서 소총을 빼앗고 녹슨 칼만 쥐어준 셈인데 그들은 이 녹슨 칼로 최신 무기를 든 적군을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마법, 즉 극한의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더 많은 칩, 더 많은 전력을 외치며 무식한 물량 공세를 퍼부을 때 딥시크는 칩이 없다는 결핍을 메우기 위해 AI의 뇌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MOE, Mixture of Experts,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입니다. 이 기술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리에 쑤여 넣은 단 한 명의 천재 거인이라면 딥시크의 모델은 각 분야의 정통한 수천 명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거인은 1 더하기 1은? 이라는 단순한 질문을 받아도 그 거대한 뇌세포 전체를 깨워 에너지를 낭비하며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과식하는 비효율의 괴물이죠. 반면 딥시크는 다릅니다.
수학 질문이 들어오면 수학자 뇌세포만 깨우고 문학 질문이 들어오면 시인의 뇌세포만 반응합니다. 나머지 뇌세포는 잠을 잡니다. 필요한 만큼의 뇌만 쓴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미국이 금지한 고성능 칩 없이도 심지어 구형 칩을 연결한 다소 조악한 환경에서도 최신형 슈퍼카와 맞먹는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꽉 막힌 강남대로를 뚫기 위해 도로를 넓히는 100조 원짜리 토목 공사를 하는 대신 신호등 체계만 똑똑하게 바꿔 차들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만든 교통공학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딥시크의 성공 뒤에는 조금 더 불편한 진실, 아니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 논란입니다. 오픈 AI가 수천억 원을 들여 GPT-4라는 학생에게 교과서의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전교 1등을 만들었다면 딥시크는 그 전교 1등이 작성한 모범 답안지 수만 장을 입수해 자신의 AI에게 달달 외우게 시킨 셈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합니다. 그건 스스로 깨우친 지능이 아니다. 패턴을 훔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시장의 논리는 냉혹하리만치 단순합니다. 그래서 작동만 잘 되면 그만 아닌가? 사용자 입장에서 내 앞에 AI가 칸트의 철학을 고뇌 끝에 깨우쳤는지 아니면 해설서를 완벽하게 암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무엇보다 사용료가 20분의 1이라면 기업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딥시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숭고한 원천 기술이라는 허상 대신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결국 딥시크 쇼크의 본질은 기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돈으로 지능을 살 수 있다는 실리콘밸리의 거만한 믿음, 그 스케일의 법칙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황금으로 도배된 주방이 아니어도 미슐랭 스타급 요리는 나올 수 있다는 증명. 이것은 엔비디아라는 절대 권력과 그 위에 기생하던 수많은 거품에 던져진 가장 날카로운 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수가 꽂힌 자리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 이 기술적 반란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 그 나비 효과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가져온 가장 서늘하고도 현실적인 공포는 월스트리트의 주식 전광판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특히 개발자들의 책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자들은 믿어왔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은 기계가 대체하겠지만 고도의 논리와 창의성을 요구하는 코딩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딥시크의 추론형 모델 알런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한 10년차 베테랑 개발자가 꼬박 사흘밤을 세워야 짤 수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 AI는 단 10초 만에 뱉어냅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주 범하는 오타도 없고 친절한 주석까지 달려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당시 방적기가 도입되자 수공업자들이 기계를 부수러 다녔던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면 21세기의 개발자들은 그저 모니터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더욱 비극적인 것은 성장의 사다리가 걷어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진들은 환호합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 개발자 10명을 뽑아 가르치는 비용보다 월 20달러짜리 AI 계정 하나가 훨씬 더 유능하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그 시행착오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입 시절의 실수를 겪어보지 못한 인간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시니어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AI에게 외주 맡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선을 개인에서 시장 전체로 넓혀보면 공포의 색깔은 더욱 짙어집니다. 바로 지능의 영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초기, 정보 검색은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귀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 검색 한 번에 돈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보는 공기가 되고 물이 되었습니다. AI도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의 핵심은 기술의 실패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너무 빨리, 너무 싸게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수익성의 위기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 사용료를 받아 수백조 원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나타나 이 정도 수준의 지능은 거의 공짜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가격 파괴를 시작했습니다. 1분에 100원을 받던 서비스를 누군가 1원에 내놓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마진은 박살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치킨 게임이라 부르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를 거품 붕괴무라 부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AI를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려던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듯 지금 이 전쟁의 승자는 AI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헐값에 풀린 AI를 주워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이름, 모를 제3의 기업이 패권을 줄지도 모릅니다. 딥시크는 그 판을 흔드는 거대한 가격 파괴자이자 프로메테스의 불을 훔쳐 인간 세상에 마구 뿌려버린 장본인인 셈입니다. 이제 훔친 불은 인간의 손에 들어왔고 숲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 속에서 우리는 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벼려낼 것인가?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닷컴 버블의 대자비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닷컴이라는 간판만 달면 주가가 폭등했고 곧이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거품이 꺼지고 난 잿더미 위에서 아마존과 구글이 탄생했고 인터넷은 비로소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예고하는 미래도 이와 같습니다. AI 거품은 터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우후죽순 생겨난 AI 스타트업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전기처럼 싸고 물처럼 흔해진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모세혈관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낚일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갔다며 한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술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이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코드를 짤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왜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상상력만이 유일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발할 돈과 기술이 없어 포기했지만 이제는 딥시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단돈 몇천 원으로 혹은 무료로 내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기능공 오퍼레이터에서 지휘자 컨덕터로 진화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연주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소리가 아름다운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듯 우리는 AI라는 수천 명의 천재 연주자들을 이끌고 어떤 교향곡을 연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딥시크가 우리에게 던진 진짜 숙제입니다. 딥시크라는 작은 돌멩이가 쏘아올린 파장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멸망의 징조처럼 보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문명을 세울 기회처럼 보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되돌갈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프로메테스의 불은 이미 인간의 손에 쥐어졌고 지능의 가격은 영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감탄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그 흔해 빠진 공기처럼 저렴해진 지능을 가지고 세상에 없던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공포에 떨며 휩쓸려 갈 것입니까?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 가장 짜릿한 서핑을 즐길 것입니까? 선택은 이제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